피안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맞아 힘들어하고 있는 미야비에게 칼로 마무리하려는 아키라. 아키라는 바로 미야비의 목을 노리며 있는 힘껏 칼을 휘두릅니다. 힘들어하던 미야비였지만 부채로 아키라 칼을 막습니다. 한동안의 정적. 미야비는 이름이 기억하겠다며 아키라의 이름을 물어보고 아키라는 말합니다. 자신은 미야비를 죽이러 온 미야모토 아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키라는 모든 집중을 칼에 하고 있었습니다. 미야비는 한쪽 손으로만 막고 있음에도 부채가 꼼짝하지 않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고 아키라를 얕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때 흡혈귀 대장이 미야비와 대치 중인 아키라를 보고 화살로 지원 사격을 합니다. 아키라는 엄청난 속도로 크게 흐트름 없이 화살을 피하고 그중 하나는 손으로 잡은 뒤 화살촉을 미야비 쪽을 향해 고쳐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야비 부채를 간통해서 꽂아 넣어버리는 아키라. 그 화살은 정확히 미야비 왼쪽 눈에 타격을 입히고 친구들은 아키라의 움직임에 놀라워합니다. 자신의 공격이 통했다는 것에 희망의 웃음을 짓는 아키라. 미야비는 아키라가 정말 강해졌다며 형인 아츠시 이상일지 기대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키라는 그런 것보다 미야비를 죽일 생각뿐입니다. 밑에 있는 화살을 하나 주워 나머지 눈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미야비의 입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피한 아키라. 미야비의 입에서 나온 무언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해하는 아키라. 알고 보니 그것은 아까 전 아키라가 쏜 총알이었습니다. 자신이 맞은 총알로 총 위력 그대로 쏘는 미야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입으로 총을 쏘는 미야비.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키라가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이제 남은 총알은 2발, 또 한 발이 날라오고 아키라는 이번에도 피하였지만 다음 총알은 바위로 인해 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야비가 나머지 하나를 쏘자 피할 틈이 없는 아키라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칼로 총알을 두 동강 내버립니다. 그렇게 총알은 두 동강 나서 절벽 위에 있던 흡혈귀가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총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키라는 여유로운 웃음을 보입니다. 바로 부채로 공격해오는 미야비. 그런데 부채를 막는 순간 미야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당황하는 아키라. 근처에서 지켜보던 켄이 뒤에 미야비가 있다고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갑작스럽게 뒤에서 나타난 미야비는 아키라 목을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키라는 대응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몸의 중심은 흐트러졌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바로 당한다는 것을 느낀 아키라. 칼에 힘을 줍니다. 아키라는 간발의 차이로 칼로 미야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미야비 머리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아키라. 완벽한 아키라의 승리였습니다. 미야비의 얼굴은 입을 기준으로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미야비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아키라. 그것도 잠시. 갈라진 미야비의 몸이 움직입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얼굴이 없는 상태로 미야비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아키라가 마무리를 하려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런 아키라를 대장이 막습니다. 대장은 아키라의 뺨에 상처를 입었으니 감염되는 걸 우려해서 당장 싸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야비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찬스였기 때문에 아키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순간 흡혈귀들이 아키라를 향해 활을 쏘기 시작하자 아키라도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합니다. 그때 켄이 아키라를 부릅니다. 켄은 유키가 반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뺨에 난 상처는 반창고로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키라는 빠르게 반창고와 테이프로 자신의 상처를 막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미야비를 쳐다보는데 놀라는 표정의 아키라. 어느새 미야비는 날아간 머리를 찾았고 상처 부위가 엄청난 속도로 재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키라의 혼 빠진 표정을 보며 미야비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야비는 자신 또한 자신의 재생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아키라는 당황해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재생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베어버리는 것. 그렇게 미야비 오른팔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한 아키라. 그런데 그대로 미야비가 아키라를 잡아버립니다. 분명 아키라는 미야비의 오른팔을 베었지만 베어지는 순간 바로 재생되고 있는 미야비의 오른팔. 미야비가 말합니다. 아무리 베어도 헛수고라고. 그리고 바로 아키라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대장 또 아츠시도 아키라가 물린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미야비에 물린 아키라는 칼을 놓치고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키는 절망하며 아키라의 이름을 계속 외칩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켄이었습니다. 자신 또 아키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떨어져 있는 칼을 줍고 미야비를 공격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날라와 켄을 저지합니다. 그것은 길쭉한 혀였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바로 악기. 미야비는 악기를 컨트롤할 수 있었고 악기를 이용해 켄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야비는 이제 아키라는 필요 없다며 누구라도 좋으니 아키라를 구하러 오라며 사람들을 도발합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을 지키고 있던 대장이 아키라를 버릴 순 없다고 이제 자신이 아키라를 구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죽음을 느낀 것일까 아키라는 형을 외치며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잠시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아츠시.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더니 칼을 발견하고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신이 아키라를 구하고 오겠다고. 대장은 아츠시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화를 내며 아츠시를 저지하지만
아츠시는 미야비를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아키라를 미야비 손에서 빼오기 위함이라며 이것은 형인 자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아츠시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이 아츠시를 말립니다. 미야비는 불사신이라서 죽일 수 없다고. 그렇지만 각오를 한 표정의 아츠시는 자신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렇게 아츠시가 미야비 앞에 섰습니다. 아츠시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합니다. 아키라를 풀어주라고. 그러자 미야비는 코웃음치며 자신과 싸우려는 아츠시의 무모함을 비웃습니다. 아츠시도 자신의 무모함은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며 옆에 있던 칼을 하나 더 잡습니다. 아츠시는 발이 불편한 대신 선택한 것은 이도류였습니다. 이도류를 선택한 아츠시를 보고 미야비도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야비와 아츠시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있었던 아키라. 얼마나 의식을 잃고 있었을까. 칼이 부딪히는 소리에 아키라의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 돌아온 아키라의 눈에 보인 것은 미야비에게 처참히 당하고 있는 아츠시였습니다. 온몸에 상처 두성이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아츠시. 그럼에도 일어나서 아키라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미야비는 악기의 공격과 연계하며 아츠시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아키라의 표정이 계속 좋지 않자 그걸 느낀 아츠시가 왜 그런 표정을 짓냐며 물어봅니다. 자신은 반드시 아키라를 구할 거라며 미야비에게 다시 공격하는 아츠시. 자신은 형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며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 말에 미야비는 그것은 싸구려 감정이라며 아츠시가 똑똑한 게 마음에 들었던 미야비인데 그런 싸구려 감정 때문에 죽을 듯이 싸운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야비. 미야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형제의 전에 연연하는 거냐고. 그 말에 아츠시는 자신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형제의 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 생물. 그 유대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그렇다며 그것이 흡혈귀와 인간의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야비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멍청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미야비의 공격. 그렇게 잘난 척해도 죽으면 무슨 상관이냐며 지금의 아츠시의 약함에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아츠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야비를 어느 곳까지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그곳은 좀 전에 미야비가 벗긴 여자의 옷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걸 끌어당기자 넘어지는 미야비. 주춤하는 미야비를 이제 끝내려는 아츠시. 하지만 또다시 나타난 악기의 혀. 악기의 혀가 아츠시를 막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아츠시를 곤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세가 흐트러진 아츠시를 또다시 공격하는 악기의 혀. 이번에는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그때 통나무가 악기의 혀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 대장이 나타나 아츠시를 위해 악기의 혀를 막았습니다. 인간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 생명. 대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보다 아키라 아츠시를 구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금 미야비의 오른쪽은 사각이라고. 그 말을 들은 아츠시가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칼을 들고 미야비에게 뛰어가서 그대로 아키라를 잡고 있던 손을 잘라버립니다. 성공하였나 싶었지만 바로 재생되고 있는 미야비의 팔. 미야비도 재생되고 있는 팔을 보며 웃고 있는데 그 순간 또 한 번의 아츠시의 칼이 날라옵니다. 아츠시는 지금 이도류, 아직 완전히 재생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또 칼을 휘두릅니다. 아츠시의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미야비의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야비는 아츠시의 이도류에 칭찬을 하며 말합니다. 그놈의 인간의 정, 만약 그 동료가 인간이 아닌 흡혈귀가 되어도 그럴 거냐는 것. 그 말에 불안감을 느낀 아츠시가 무슨 짓을 할 거냐고 소리치자 미야비는 자신의 떨어진 팔을 잡고 말합니다. 자신의 피로 아키라를 흡혈귀로 만들어주겠다고. 이 피가 한 방울이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감염자가 됩니다. 감염되면 우선 몸속이 뜨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떨림이 멈추지 않죠. 그 뒤 몇 번인가 구토를 반복하며 10분 정도 발작을 일으킨 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인간의 피를 갈망하는 흡혈귀가 되는 것. 미야비의 궁금증은 단 하나, 형제 중 한쪽이 흡혈귀가 되어도 형제의 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것. 그리고 피가 넘쳐 흐르고 있는 팔을 들고 아키라의 얼굴에 떨어뜨립니다. 입을 통해 감염시킬 작전이었지만 아키라가 입을 꾹 닫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아키라는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간신히 팔을 움직이기 시작한 아키라. 어딘가 무기가 될 만한 게 없나 찾아봅니다. 그러다 걸린 총. 총알은 없지만 이걸로 미야비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키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미야비.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막고 있던 반창고. 총은 보지 못한 듯 보이지만 미야비는 상처를 막은 반창고를 뜯어냅니다. 반창고를 뜯어내자 그 사이로 바로 피가 나옵니다. 그곳은 입과 다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야비는 그대로 자신의 피를 아키라 뺨에 상처난 곳에 떨어뜨립니다. 고작 피 한 방울. 이걸로 아키라는 흡혈귀가 되는 것인가 하였지만 칼이 나타나 미야비의 피를 막습니다. 그것은 아츠시였습니다. 아츠시가 나타나 아키라에게 떨어지는 피를 막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넘겼고 그 순간 몸이 어느 정도 돌아온 아키라가 총을 가지고 미야비를 강타합니다. 나가 떨어지는 미야비.
아츠시는 아키라를 들쳐업는데 그 순간 미야비도 아츠시 얼굴을 잡아버립니다. 다급하게 아츠시를 잡다 보니 미야비에게 빈틈이 보이고 아츠시는 미야비를 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미야비를 베어버리는 아츠시. 하지만 그 틈에 아츠시를 잡고 있던 볼에 상처를 내버리는 미야비. 그와 동시에 칼로 크게 베어버리자 미야비의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대량의 피가 아츠시의 몸에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미야비가 만족한다는 듯이 웃습니다. 미야비는 처음부터 아키라를 감면시킬 마음이 없었는 듯 보입니다. 미야비의 목적은 바로 아츠시, 유능한 부하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츠시는 미야비의 피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흡혈귀가 될 운명. 좀 전부터 몸속이 뜨겁고 떨림이 멈추지 않는 아츠시. 이것은 흡혈귀가 되는 징조였습니다. 아츠시는 켄을 부르고 켄에게 아키라를 던지듯이 줍니다. 아직 마비가 다 풀리지 않아 몸이 잘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미야비에게 가려는 아츠시. 아키라는 그런 아츠시를 잡아보지만 아츠시는 매정하게 아키라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감염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자신은 단련했다고 하지만 개죽음 당하기 싫으니 마지막으로 미야비와 단판을 지으러 가겠다는 아츠시. 아키라는 뒤돌아 걸어가는 아츠시를 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저 하염없이 아츠시를 부를 뿐입니다. 이렇게 피안도 11권 중간까지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 이 편을 보았을 때 형이 감염된다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만 해도 이런 반전 스토리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아츠시가 감염되고 죽는다는 생각은 생각도 못한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좀 더 보시면 더 놀라운 스토리가 나오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편은 정말 줄일 부분이 없어서 내용을 단축시킨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격하는 장면과 대화하는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야비와 아츠시의 대결 부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또 왜 여기서 끊냐고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것 같은데 다음 부분이 이 싸움이 끝나고 정비한 후 미야비를 죽일 수 있는 백신을 찾으러 탄강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탄강 들어가기 전이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강에 들어가서부터 또 재밌습니다. 물론 스토리를 적으려면 아마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안도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상은 너무 인기가 없는 게 조금 슬프네요. 다른 만화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도 재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